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웰다잉 교육을 특별히 미술이라든가 음악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 웰다잉 통합예술교육협회 윤서희 대표님을 모시고 웰다잉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술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을 통한 웰다잉 교육이라는 특별한 영역을 지금 개척하고 확산시키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웰다잉에 대한 첫 인연이라 그럴까, 어떤 계기로 웰다잉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강의에 주력을 하시게 됐나요? 네. 제가 사실은 간호사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병동 간호사로 시작했는데요. 그때 첫 발령받고 제가 부임해서 첫 3일 만에 제 간호하던 환자가 임종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30년 전이라 호스피스의 개념이 거의 없었을 때 이 환자분이 절차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종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굿앤 바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영안실로 가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었고요. 그게 내내 떠나지 않다가 우연히 2011년도에 제가 각당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웰다잉 수업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우연히도 연속으로 2012년, 2013년도에 이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원받는 전국 웰다잉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홍양희 회장님과 같이 그 업무를 했던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귀중한 인연이 되었죠. 네. 그럼 공부를 본격적으로 웰다잉에 대해서 하시게 된 거네요? 아마도 처음에는 아마 그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웰다잉 강사로 처음 나섰을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제가 웰다잉 이거 인연을 맺고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중에 저와 함께 일하던 홍양희 회장님께서 너도 이제 웰다잉 강사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배운 대로 아주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제가 좀 잘했는데 거기에다가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처음 웰다잉을 이제 준비해서 노인복지관을 딱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딱 이렇게 딱 띄웠는데 복지사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한글을 모르신다. 그래서 제가 정말 1시간 내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그냥 어렵게 끝냈지요. 사실 제가 남들보다 웰다잉 수업을 10년 정도, 그러니까 40대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어르신들 70대였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린 애가 죽음을 이렇게 가르치러 왔는데 그 정말 어려운 용어로만 준비를 해왔으니 저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어르신들도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내가 정말 웰다잉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정말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바뀌어진 강의를 하니까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혼자만 준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저 혼자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어서 사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웰다잉을 하는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내가 웰다잉을 하는 의미를 스스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조금 있었죠. 웰다잉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상담을 하시다고 네네.
해나가는 과정에서 네네. 점점 웰다잉의 의미가 네. 좀 구체적으로 네. 다가올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정말 제가 이제 13년 차 돼가거든요. 웰다잉 활동을 한 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많이 만나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처음 만날 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어르신들한테 되게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고 어르신들하고 많이 경험한 끝에 이제 삶에서 오는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삶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다, 난 지금 이렇다 라는 여러 가지를 많이 쏟아내실 때 제가 같이 공감해드리고, 여러 같이 집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진다라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거구나. 어르신들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정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삶을 회상하고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될 때 비로소 실제적인 죽음 준비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느껴져서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경험에서의 웰다잉의 의미는 자기의 삶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스스로 잘 보듬는 것. 이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웰다잉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업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구술 자서전 네. 만들기 그런 네, 거죠. 네, 네, 네.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네. 사전 의료 의향서 실천 모임이 네, 네, 네. 여러 해 전부터 네, 네. 그 어르신들의 삶을 잘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해서 네, 네. 발행해 주는데 네. 이게 최근에 발행된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몇 번째인가요? 작년도에 발행된 모든 삶은 경이롭다라는 책인데요. 벌써 이제 4권째 책이에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까지 벌써 이제 5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153분의 이야기를 이제 구술로 만들어 드렸죠.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특별히 유명한 사람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정말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래서 저도 이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엄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셨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북분이어서 일제시대를 겪고 유교를 겪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상실을 겪죠. 그 연령대 분들은.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제가 부모님하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또 여러 어른들하고 만나니까 숨겨져 있는 현대사 같았어요. 어떤 어르신은 그 서울에 그 과수원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6.25 직후에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다방, 숨겨져 있는 그 다방에서 음악을 감상을 했었는데 그때 연예인들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 정말 숨겨져 있는 현대사들이 쏙쏙 드러나면서 정말 저한테도 굉장한 성장이 되는 그런 계기였죠. 그래서 이런 구술자서전은 자기 스스로 글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스스로 글을 쓰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서 저희 구술 작가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구술 작가님들도 전문 작가들이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강사들이 작가로서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됐죠. 네.
이 구술자서전 쓰기는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작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과연 될까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작가들이 전문 작가가 아니니까 이런 작가분들이 글솜씨가 어떨까 그런 것이 굉장한 또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섭외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을 이제 홍보를 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또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분들하고도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작가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또 했는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분들을 대면에서 만나는다는 것도 사실 일반인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자주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런 걱정.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글쓰기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4년 차로 이분들도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로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만드는데 내 얘기를 갖고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응모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섭외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분들,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가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머님 이야기가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글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대다수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는 이제 대부분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서전이라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유명인들이 쓰는 회고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쓰는 역사적인 무슨 역사성이 증명되는 위인들만 쓰는 건 줄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득하는 작업들도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153분을 이렇게 해드렸고, 사실 작년에 제가 그 치매 어르신을 했었는데 그분이 초기 치매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간중간 까먹는 거는 자녀분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보호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이 출판 기념회 준비하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분을 잊어버린 줄 알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목욕탕에 가신 거예요. 기념회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갔다가 가족분들하고 와서 기념회에 이제 참석을 하시고 가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 된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울컥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인들만 이러한 자서전을 쓰는 줄 알지만 이분 정말 우리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야기,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분한테는 굉장한 선물이 되거든요. 그런 선물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가족들이 같이 오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가족들이 저희한테 또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이걸 보시면서 화해하시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너무 기구한 삶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일부 조금 상세하게 못 다루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가슴 아프고 그것이 글로
계속 남겨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부분은 살짝 저희가 빼기도 했습니다. 네. 한 평범한 사람의 삶을 네. 정말 진솔하게 기록한다는 거는 네. 그 가족의 역사를 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네. 않으면 네. 잊혀버리고 네. 그러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이 역사를 만들어간 그 주역들이 네. 위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네. 평범한 사람들의 네. 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네. 거라는 네. 점에서 이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웃에 대한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하나밖에 없던 네. 삶을 기록하는 건 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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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웰다잉을 잘 준비하는 방법으로 네. 특별히 윤서희 대표님은 이제 예술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술 치유 상담사로서의 네. 어떤 네. 과정도 쌓으셨고 그랬는데 네. 네. 대표적인 게 인생 그림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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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제가 구술자서전 하다 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어르신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웰다잉 강사로서 이것을 수업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인생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치유와 함께 회상을 하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림책 인생 자서전이에요. 이제 요게 제가 저희 엄마를 이제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동요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실 되게 짧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만 읽어드리면, 여린 꽃으로 태어나 긴 이야기를 썼지만 100년의 봄은 늘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100세 때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함자가 춘자 자자예요. 그래서 이게 봄의 아들, 그래서 100년의 봄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하고 나니까 사실 엄마에게도 선물이지만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수업 시간이 되게 짧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웰다잉 수업 시간에 만든 건데 이게 6년 개근상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이 6년 동안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네, 요게 이제 어르신이 내 인생 그림책이라고 한 건데 어르신이 직접 이렇게 그리고 붙인 거예요. 이거 전문 작가. 요거는 아파예요. 아파로 이렇게 요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아파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자기 삶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삶은 단 한 번의 여행.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거는 호스피스를 이제 제가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매 순간마다 행복합니다. 해서 이게 재작년에 만든 건데 이 어르신은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만드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은 이거를 이제 내 인생에 나에게 주는 선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가치 있게 살아온 내게 축하의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이렇게 아파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몇 회기 동안 그림책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수업 시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고, 네. 아까 말씀에서 처음에 네. 강연을 할 때 네. 한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네.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 네. 그랬는데 네. 한글은 몰라도 그림은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맞아요. 내가 직접 내 네. 인생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는 네. 훨씬 더 보편적인 네. 표현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옛날 알타미라 벽화를 보더라도 맞습니다. 글이 없을 때는 네. 지만 그림은 표현이 가능했던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근데 직접 그리시나요? 그 어르신들이 아니면 같이 그려주기도 하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은 사실은 크레파스 쥐는 것도 처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많이 협박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그림책이라고 하니까 그림을 나는 못 그리는데 이거를 왜 시작하느냐 하시면서 나는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올 거다라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나오시기만 하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시는데 이제 못하지만 노력하시면 삐뚤빼뚤 그리시거든요. 또 그런데 그거에 매력에 빠지신 분은 그냥 나오세요. 30분 일찍 나와서 막 그리고 계시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분한테 맞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유사하게 찾아서 그분한테 이렇게 도안을 드리기도 하고 같이 직접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책을 완성해 나갑니다.